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거나 혹은 겪으셨을 질환인데요.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열이 얼굴로 막 오르고 땀이 많이 덥지도 않은데 막 얼굴에서 주룩주룩 나면은 이제 내가 갱년기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그 외에도 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은 남성 혹은 여성들의 성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퇴화되면서 생겨나는 각종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들을 통틀어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성호르몬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까지 쭉 꾸준히 오르다가 40대 들어서 뚝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급격한 호르몬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는 증상들이 갱년기 증후군이에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서서히 이제 3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되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을 함께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알아보면은 여성의 생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하고 간의 기능을 조절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조절하는 작용도 하게 돼요. 그리고 골밀도를 유지하게 해주고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뇌에 작용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또 기억력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유방을 발달시켜서 수유가 가능하게 해주고요. 난소와 자궁에 작용을 해서 매월 월경을 하게 해서 생식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도 에스트로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 오르고 얼굴에 안면 홍조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갑자기 추워져요.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를 혼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딱히 날씨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땀이 계속 많이 나게 돼요. 밤에도 식은땀이 나고 낮에도 땀이 많이 나게 돼서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밤에 잠이 잘 안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은데 괜히 살이 쪄요. 이런 증상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은 이제 주로 건조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질건조증이나 성교통 같은 것도 생기고, 몸에 진액이 점점 말라가면서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요실금이나 배노장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골다공증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심혈관계에 또 악영향이 생겨서 치매에도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체로 50세 전후에 갱년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때 완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폐경이라는 말보다는 생리를 끝마쳤다 해서 완경이라는 말을 쓰기를 저는 선호를 하는데, 50세에 완경이 되면 1년 정도 안에 가장 갱년기 증상이 심합니다. 그때를 잘 넘기면은, 그때 이제 잘 내 몸을 조리해주고 잘 넘기면은 증상이 빨리 없어지는데, 그때 조리를 잘 해주지 못하고 좀 스트레스를 계속 많이 받는다든가 식생활이 좋지 않다든가 그러면은 60세 혹은 심하면 70대까지도 그 증상이 유지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분도 갱년기가 있어요. 근데 30대부터 굉장히 완만하게 성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증상을 잘 못 느끼고 넘어갔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돌아봤을 때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좀 의욕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력도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으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에서 이런 힘든 증상들을 많이 겪고 지나가시게 됩니다.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증상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에는 이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또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야간에 발한이 생깁니다. 이제 식은땀이 나게 되죠. 밤에 잘 때 땀이 나서 옷이 축축하게 젖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공통적으로 골밀도가 감소하고 체중이 늘어나는 증상도 생겨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있게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열이 위로 오르고 건조해지는 쪽으로 증상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심장이 막 뒷맥이 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구역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질건조증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심신이 기력이 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의욕이 없어진다거나 기력이 없다거나 혹은 성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근육량도 좀 감소하게 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증상들이 차이가 있게 되고, 이 갱년기는 사실 질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좀 계절로 따지면 환절기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의 신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거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고 가기 때문에 질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봄, 가을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기력이 왕성해졌던 때에서 살짝 가을 겨울 넘어가는 시기가 갱년기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를 어떻게 하면 좀 적응을 수월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요령을 좀 알아보면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수면을 충분하게 취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갱년기 때 가장 큰 적이 우울증이에요. 생각보다 그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고 굉장히 우울해지고 분노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찾으시는 것도 좋고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설탕은 혈액을 산성화시켜서 골밀도를 낮추는데 아주 일조를 해요. 그래서 설탕을 가능하면 피해주시고, 갱년기 때 골다공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피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국립보건원에 의하면 무, 그리고 깻잎, 더덕 이런 것들이 골밀도를 유지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중에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말랭이 같은 경우에는 우유에 비해서 칼슘이 5배에서 10배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섭취해 주시면 좋고, 들깨도 에스트로겐의 조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명한 식생활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골밀도가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뼈에는 인장력이 가해지면 근육이 당겨주는 힘이 생기면은 골아세포가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활동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근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운동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효과도 같이 있겠죠. 그래서 운동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양방에서는 주로 에스트로겐이 툭 떨어지는 것이 문제니까 그러면 에스트로겐을 넣어주면 되지 해서 합성 호르몬제를 만듭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복합제제를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떨어질 때 이걸 올려주면은 그때는 증상이 좋아져요. 근데 이걸 끊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증상이 생겨나요. 그래서 약을 점점 끊지 못하고 계속 복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거를 장기 복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 하면은 그 미국 보건원에서 2002년에 16,000여 명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실험이라기보다는 연구를 했는데, 복합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신 분들에게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했더니, 원래는 8년 동안 그거를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유방암이라든지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연구를 중단하고 여기서 연구를 끝마치게 되고, 그 호르몬 제제에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담배에 경고 문구 넣듯이 이것을 장기 복용했을 경우에 유방암이나 심혈관계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안 복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굳이 복용해야 하는 경우는 있기는 해요. 이제 5년 이상으로 좀 빨리 조기 폐경이 온 경우, 혹은 부득이하게 난소나 작용을 드러내신 경우, 좀 빨리 드러내신 경우에 이거를 사용을 소량 좀 짧은 기간 동안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 전문가의 상의하에 복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하면은, 똑같은 갱년기 증후군이라도 좀 힘들어하시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우울해서 그게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막 내 마음이 힘들고 그런 것을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고,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낮이나 밤이나 계속 땀이 많이 나서 남보기에 좀 부끄럽고 그걸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을 한숨도 못 자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포인트들이 다르신데, 개인마다 그런 증상들을 좀 맞춤으로 해서 처방을 해드리면은 훨씬 더 갱년기를 수월하게 연착륙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한약은 그렇게 쭉 거의 평생 동안 이렇게 드실 필요가 없고, 딱 힘든 동안만 잘 관리를 해주고 넘기게 되면 그 이후에는 건강한 생활을 또 유지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부작용 없이 갱년기를 잘 무사히 넘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우울해하시는 것이 가장 힘든 증상이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그런 식생활을 굉장히 조심해 주시면 좋고, 갱년기가 되면은 한 가지 굉장히 홀가분해지는 것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생리대를 안 갖고 다녀도 되겠죠. 지갑도 이제 지갑에서 나가는 출혈도 덜해지고, 여행 갈 때 가방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제 인생의 제 이막에 또 다른 직업을 찾아 나가실 수도 있고, 새로운 활동을 해보실 수도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 여성으로서의 삶은 끝인가 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제 인생의 제 이막이 열렸구나, 나와 좀 더 스스로 대화할 시간, 좀 더 나와 어울릴 시간이 늘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한번 더
건강하게 개척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